이게 사랑이 상당히 협소해진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부르주아 사회의 하나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살고 있는 공동체의 사람들이 다 사랑하게 되면요, 권력은 힘들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어떻게 쪼개놓을까, 이걸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적인 영역 있죠, 남녀 사이에 사랑을 국한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유대나 연대, 동지의식 이런 것들을 다 끊어놓는 방법은 사적인 가족에다가 이제 말아놓는 거예요, 남녀 사이에. 그래서 이거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사귀느라고 촛불 집회에 못 나간단 말이에요, 바빠서. 그러니까 옛날이랑은 사뭇 달라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아주 놀라운 거죠. 발터 베냐민이 항상 얘기하지만 부르주아는 깨알 같은 삶의 체제다라고 딱 정의를 내리거든요. 파편화되어 있고 자기 혼자 이렇게 방에 이렇게 뭐예요? 뭐 그쵸? 음향시설도 갖다 놓고 사진도 걸어놓고 그리고 뭐 그 쓸데없는 짓들을 하잖아요. 그 뭐 커피 갈아가지고 혼자서 드립 해먹고 뭐 이런 쓸데없는 짓들이요. 예? 그리고 운동도 이제 혼자 이렇게 헬스기구 갖다 놓고 하죠. 물론 이제 헬스기구의 그 뭐라 그러나? 운명? 숙명? 기결은 아시죠? 저쪽 베란다실에 가가지고 빨래를 넣는데 지금 쓰이게 되죠. 그렇죠. 무조건 사서는 안 되는 게 커피 에스프레소 기계 사시면 안 돼요. 예? 처음에 해먹을 것 같죠?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어쨌든지 간에 이 사랑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부르주아 삶의 체계가 깨알 같은 체제다라는 이 발터 베냐민의 이야기가 많이 와닿는데 그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죠. 내 가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가족 이런 식의. 그리고 내 애인 그런 공간. 그래서 이렇게 되돌아봐야 되는데 그 우리 범주 중에 공적인 공간이다, 사적인 공간이다 이런 구분들이 많이 나오죠. 이런 거. 이 범주 자체를 이렇게 만든 게 그 부르주아 사회,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발달한 이후에 시민사회에서 이제 저런 걸 만들고 사생활의 보호다라는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는 거죠. 그렇죠? 별것도 없는데 사생활을 보호한대요. 사실 집에서 하는 거는요, 옆집에서도 다 해요. 의외로 뭐 보호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저 퍼블릭과 프라이빗이라는 게 저렇게 이제 나눠지면서 이게 이제 사랑이라는 거에 가치가 있죠. 사랑을 이제 어디다 넣느냐의 문제인데 사랑이 이쪽으로 가게 되면요 혁명이 일어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랑이 이쪽으로 들어가면 혁명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저 체계가 이제 시민사회의 하나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촛불 집회 같은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게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나랑 모르는 사람과의 유대의식과 사랑의식. 예수가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의 사랑은 다 공동체적 차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비라든가 이런 모든 그 사랑의 가치가 옛날에는. 그러니까 지금 저게 낡아 보이고 뭔가 이제 세련돼 보이는 거는 아주 사적인 관계 있죠. 그러니까 남녀 사이라든가 이런 쪽. 제가 이제 농담 삼아 항상 얘기하지만 남녀 사이가 또 거꾸로의 부작용이 있어요.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부부 사이가 안 좋을 때 있죠. 그리고 부인이 정치적 관심사가 굉장히 커져요. 특히 부인들은 그러니까 남편과 사이가 안 좋은 부인들은 대개가 진보 세력에 속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김어준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과의 관계가 완화되면 김어준을 접는다?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 막 이렇게 너무 노골적으로 피력하는 사람들 보면 항상 물어보게 되죠. 요새 가정이 평안하지 않냐고.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기 마땅치 않으니 바깥으로 나왔는데 바깥의 세계가 퍼블릭의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 많네? 아니 촛불 집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서로 이렇게 자기의 존재감이나 이런 걸 확인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정치적에 보이지만 힘이 없는 이유가 거기서 와요. 되게 우리가 스포츠와 정치 이야기들이라는 건 그런 사람들 많지 않아요? 이렇게 술집에 가다 보면 진짜 그 과장한테는 한마디도 못하는 것들이 뭐 박근혜를 죽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애들 봤죠? 술 취해서. 그러니까 스트레스 해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정치적에 보이지만 정치에 무관심해요. 우리는 내가 아무리 떠들어도 어쨌든 권력 체계나 이런 게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거 알고 떠드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말하는 것대로 실천을 하고 따르게 되면 세상이 막 변하겠죠. 그러니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거. 변하지 않아요. 막 떠들어도 되는 거야. 내가 떠든다고 그래가지고 세계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느낌 속에 술안주로 정치 이야기가 쓰이죠. 그러니까 맨정신의 정치 얘기를 잘 못하는 사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나랑 그렇게 얘기했고 막 우리 정치에 관심사도 많고 술자석에 그러면 부인한테 맞은 얘기 할까요?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정치 얘기를 하고요. 무슨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와 우리 사회가 참 살만한 사회인 것 같아. 나중엔 좀 좋아지는 사회가 될 것 같고 좀 뭔가 좀 진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회가 열릴 것 같아. 그런데 투표를 하면 똑같죠. 이런 게 사실은 우리의 착시 효과 같은 경우에요. 이렇게 되물어 봐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떠드는 정치에 대한 이야기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아닌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내 아이가 요새 공부를 못했다든가 이런 스트레스 아닌가. 그러니까 애인과의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러면은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부분이 잘 되면요 정치에 대한 관심을 끊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되죠. 그러니까 겉보기엔 상당히 정치적인 것 같지만 우리는 상당히 정치적이지 않아요. 이건 어쩌면 우리가 겪어왔던 100년의 역사가 반영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뜻대로 안 되는 역사들이요. 우리 뜻대로 뜻과 무관하게 분단되고 막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런 뭐 여러 문제, 뭐 독재도 많이 겪고 하는 이런 문제들에서 오는 거겠죠. 어쨌든지 간에 사랑이라는 거를 일단은 생각을 하셨을 때요.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사회 철학적으로 봤을 때 아주 사적인 영역에 국한돼서 공적인 영역의 사랑이라는 걸 얘기 안 하는 시대가 된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강력한 유대, 공동체 유대, 옆집 사람과 뭐를 같이 한다든가 하는 이런 유대들. 그리고 우린 그런 걸 또 심지어 싫어하죠. 그 시골 같은 데서도 그게 다 끊어지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시골의 대표적인 경우가 그 시골에 계신 분들은 사투리를 쓴다라는 이유로 어휘의 빈곤함을 이유로 순진해 보이고 순박해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탐욕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정확하게. 이거는 겉에서 보는 거가 아니라 거기 가봐야 돼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걸 만든 주범이 뭐냐면 제가 부르주아 자본주의 체제가 공적인 영역을 끊어버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성석재 작가가 그걸 굉장히 잘 잡아요. 성석재의 소설들이. 근데 어쨌든 어떤 거냐면 농협이 주범이에요. 농협. 우리 저 만학의 기원이 농협이죠. 만학의 기원. 농협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옛날에 농사를 어떻게 지었냐면 소 있죠. 소. 그럼 내가 뭐를 심어요? 그럼 못 심었잖아. 그 소 뭐 했어? 그 옆집 아저씨가 빌려달라고 그러면 빌려줘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가지고 이제 또 내가 못 심을 때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도와준다? 그러면 집에 키우던 개도 좀 잡아주고 이랬다. 그러니까요. 그 개가 아주 그 고단위 영양식품 아니에요? 그렇죠? 뭐 몇몇 분들은 반려견이라고 그러지만 반려의 의미는 많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농협이 등장한 거예요. 시골 사회에. 그랬더니 막 속이는 거죠. 그 새마을운동 전후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아, 촌스럽게 무슨 소 가지고 하냐고. 소는 여물도 줘야 되고 나중에 늙어 죽고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양기를 사라고. 돈이 어디 있어요? 아, 대출이요. 그 이양기를 산다? 한 집에서 그러니까 그쪽 마을에 5가구가 있었는데요. 한 가구가 A라는 가구가 이양기를 사잖아요. 사서 빚 가지고 샀잖아요. B 집에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미쳤어요? 빚 가지고 샀는데? 안 빌려줘요. 그러니까 비가 짜증이 나지 않아요. 그때 농협 직원이 또 와요. 지금 트렌드가 이양기를 사는 거다, 트랙터랑. 뭐 이래가지고 산다? 그러면서 시골에 가보세요. 각 집에 안 쓰는 이양기와 트랙터가 녹슬고 있는 걸 시골 풍경에서 제일 많이 볼 거예요. 창고에.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서 이제 붕괴가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해 봐도 되죠. 시골 사람들은 자기 땅이라는 거 일정 정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내 집도 없고 이런 사람들과 달라요. 그런 어떤 자기가 가진 땅이라는 거에 자본 마인드가 딱 결합시키는 순간 이제 계산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시골에서 땅 좀 사주신 분 있어요? 시골 사람들이 스스로 거래하는 가격과 외지인한테 파는 가격은 달라요. 뭐 2배? 무슨 말인지 알죠? 1.5배 정도, 이 정도 된다고. 그 시골 사람 중에 하나가 배신 때리면 그 마을 공동체에서 왕따 당해요. 어쨌든 그 농협이라는 존재가 와가지고 굉장히 빨리 농촌을 자본화한 거예요. 가진 게 있으니까 금방 양으로 환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은요. 그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좀 편해요. 그런 점에서. 근데 그래서 농협이 이제 우리 그 농촌 경제를 자본주의 경제화로 바꿔버린 거죠. 그랜저 다물고 다니잖아요. 또 농협 직원이 오거든요. 그랜저를 모셔야 된다고. 시골의 특징이 그랜저를 몰아요. 논두렁에, 논두길에 그랜저 다니는 거 보셨죠? 아마 못 보셨어요?
SUV는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소형차는 쓰지 않아요. 그쪽은 아주 강력한 차들 많아요. 막 외제차도 많고 농협에서 대출 받아요. 다 해줘요. 다. 그리고 나중에 다 받으면 된다고. 즐거운 소식 가르쳐 드릴까요? 즐거운 소식? 농협이요. 중국으로 진출한대요. 중국은 이제 진짜 속칭 좆된 거예요. 뭔지 알죠? 완전 망가진 거예요. 그 많은 이제 그 강력하게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 농협과 우리 농민의 생활의 관계는 심각하죠. 그러니까 농촌 생활이 붕괴가 돼버린 거예요. 어느 사이인가. 옛날에 유대, 연대요. 그런 거 없어졌어요. 시골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 없어진 풍습 중에 하나가 상 치를 때 집에서 지내나요? 안 하시죠? 최근에 못 봤죠? 서울에서도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간혹 빌라임에도 불구하고 천막을 치고 지내는 경우가 간혹 봤어요. 시골도 그 풍습 많이 없어졌어요. 다 병원에서 아주 사적으로. 옛날에 잔치처럼 이루어졌던 것들도 없거든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사유재산을 강조하고 나의 것, 사적, 내 것. 사유재산이라는 게 별게 아니잖아요. 내 개인이 사적으로 가질 수 있는 이런 마인드로요. 아주 이제 강하게 그렇게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전반적인 움직임이 사랑이라는 어떤 개념들이요. 사적인 영역으로 계속 들어가서 어느 사람이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 같은 거는 너무나 성인들만 하는 옛날에는 거꾸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 아이 챙기고 내 마누라 뭐 이런 거 챙기는 것 그거는요 전체 공동체 사람들을 챙기는 이런 정도의 의미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실 그래서 이혼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남편이 마을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은 사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내 여자예요. 이 남자는 내 남자인 거예요. 아주 배타적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이란 제도를 제가 어쨌든 공적이든 사적이든 자리에서 얘기하지만 성기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이 결혼이거든요. 어쨌든 부르주아 사회는 배타적 소유권이에요. 그러니까 네 성기는 내 거, 내 성기는 네 거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남이 사용하면 불법이에요. 그래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거죠. 내 남자의 성기를 썼으니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나중에 위자료라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계산이 되는 거예요. 다 돈으로 계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묘한 제도인 거예요. 성기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 그래서 막 그 많은 문제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게 이제 납득이 안 되죠. 옛날에 뭐 먼 친척이 왔거나 이럴까. 에스키모 사람들의 가장 큰 거는 부인과 잠자게 해주는 거예요. 우린 납득이 안 되죠.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요. 내가 뭔데 저 멀리서 이제 온 거예요. 6일을 걸어가지고, 얼음을 걸어가지고 친구가 온 거죠. 그럼 부인한테 얘기하는 거죠. 좀 가서 좀 잘하고. 그 부인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적인 거예요. 여자친구가 오면 남편을 보내도 돼요. 그것도 싫어요. 그러니까 다 싫은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까먹지 말 게 성적인 거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부리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무슨 탐욕의 배포적인 건 배타적 소유권일 때 강간사고, 무슨 사고, 간통, 뭐 불륜 이런 것들은 배타적 소유권이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리버럴한 공동체에서는요 그런 문제가 거의 안 일어나요.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보내는 건 아니에요. 너 죽여? 너 내 마누라니 내 말을 들어가? 아니에요. 부인은 알아서 가요.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을 수도 있어요. 간만에 뉴페이스가 마을에 등장했는 것을 강요는 하지 않아요. 강요하지 않아요. 안 가도 돼요. 그 에스키모들이 막 그 부인을 막 강제로 해서 막 부인은 울고 막 이런 분위기 생각하죠? 그 이분한테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거 어떻게 그 남편부터 죽이겠다 이러지만 거꾸로 제가 돌려봤죠. 예? 본인의 여자친구가 왔을 때 남편한테 제안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좀 피곤해 보여요. 애가 외로워 보이고 가서 좀 하룻밤 자고 오세요. 뭐 이런 얘기 못 하죠. 안 해요. 당연히 안 하죠. 부르주아 경제와 부르주아의 사회에서 찌들어 있어서 그래요. 우리의 모토가 그거잖아요. 절대 내가 살아있는 한 나를 떠나서 다른 여자랑 성관계를 할 수는 없다. 살아있을 때 죽어서야 내 품을 떠난다. 이게 우리의 각오 아니에요? 무섭죠, 무섭죠. 우린 그런 것도 없어. 그러니까 당신은 떠나서 이제 나와 행복했으니
지금 요새는 심드렁하니 다른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요. 나도 다른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도록 할게요. 이러지 않고요. 어쨌든 좌우지간 죽어야 나간다. 훌륭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병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을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러분들도 딱 보면 이제 바로 나오잖아요. 그런 남편이면 죽여버릴 거야. 막 그러고 저 내 남편도 못 주고요. 우리 탐욕스러워. 그런데 가지고 있어서 사랑하지도 않는다? 그다? 근데 누가 뺏으려고 그러면 환장을 한다? 그건 무슨 욕심이에요? 그런데 그 법률이 그걸 보장을 한단 말이에요. 부르주아 법률은. 부르주아 법률의 특징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법률은 다 자본으로 환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손해배상서부터 모조리 다. 무슨 말인지 알죠? 위자료가 뭐겠어요? 위자료가 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사용했던 가족에서 일어났던 노동에 대해서 사후에 다 돈을 받는 거고, 또 하나가 거기 플러스 화대도 들어가요. 배타적 성기 사용권인데 이제는 사용을 이제 안 하게 됐고 뭐 이러니까 지금까지 썼었던 걸 돈을 다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위자료를 이혼하실 때 위자료를 받으면 안 돼요. 그 마지막 자존심이에요, 사실은. 난 지금까지 너랑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했어 이러면 되는데 다 받는다? 2억? 좋겠어요? 고급 매춘부라서? 5천만 원? 난 B급 매춘부인가? 받으면 안 돼요, 그게. 지금까지 재밌었잖아. 근데 우린 그렇게 안 해요. 왜 부르주아 법률에서 손해배상이라든가 기타 등등 위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살아왔었던 그 모든 것들의 배타적 소유권, 그 무슨 말인지 알죠? 나를 사용하게 했고, 뭐 기타 등등, 이걸 돈으로 환산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거를 정확하게 아시려면 법원에 가셔야지 알아요. 집이 풍비박산 나면서 가보면 알아요. 야, 이게 별게 아니구나. 그냥 우린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사랑이라는 것이 퍼블릭의 영역에 있는 사랑은 우리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요. 퍼블릭의 사랑을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성스러워요. 마더 테레사 같은 느낌? 함석헌?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함석헌. 지금 있나요? 지금 그런 느낌 없죠? 뭐 저 유명 지도자들 중에서 막 우리를 막 너무 아껴서 사랑해서 우리 때문에 잠도 못 자는 사람 있다라는 느낌 별로 안 들죠? 안철수가 그럴까요? 안철수 잠 잘 잘 것 같지 않아요, 나름? 김호준은 어떻게 돼? 김호준은 김호준도 자고 있을 거예요. 털 날리면서 자고 있어요. 100%.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퍼블릭 사랑은 이미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붕괴가 되니 옆집 아이가 유괴를 당하든 옆집 아이가 자살을 하든 간에 우린 신경을 안 써요. 사랑의 영역이 아니게 되거든요. 그래서 까먹지 말아야 될 게 옛날이 훨씬 더 포괄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와 같이 사랑을 하는 형태가 있었다면 옛날 시절에는 마을에서 쫓겨났었을 거야. 불화의 원인들이죠. 저 집안을 없애야 돼. 저 집안을 쫓아내야 돼, 마을에서. 자기 것만 챙기고, 그쵸? 그래서 일단은 역사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이게 뭐예요? 사적인 사유재산제 발달하고 부르주아 시민사회 되고 개개인들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는 정확하게 손해배상의 주체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확 환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진 게 없는 자는 권리도 없어요. 부르주아 사회의 특징들은. 뭐 가진 게 있어야 돼. 노숙자한테 권리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그래서 느낌이 아시잖아요. 돈의 액수와 자기가 가진 거의 액수만큼 권리라는 것들이 더 커지는 사회.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저거를 이제 머릿속에 좀 넣어놓으면 되죠. 그러니까 사랑이 왜 공동체 차원 전체에서 사라져버렸는가. 옛날에는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를 때려도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학부모가 가서 난입을 하죠. 이건 내 새끼인데 왜 네 새끼도 아닌 걸 패? 이 논리예요, 사실은. 예? 옛날에 저희 어머님 같으면은 항상 그랬는데 학교에서 맞고 오면 맞을 짓을 했나 보지. 그래서 맞았다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더 맞아요. 그러니까 예? 원래 이 형법에는 한번 처벌받은 걸 처벌해서는 안 되는데 저희 어머님은 그래서 뭐 아프다 그러면 안 돼요. 학교에서 맞았다는 얘기 하면 안 돼. 그날은 진짜 맞아요. 진짜로. 네가 어떻게 했길래 하면서 막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왜 선생님이 폭력을 행사하면 아이가 바로 스마트폰 들이댈까요? 들이대거든요? 찍어가지고요, 올려요. 왜? 어머니를 믿는 거예요. 어머니를. 나는 어머니 거예요. 나는 어머니 소유물인데 저 선생은 나를 가질 권리는 없는 거예요. 근데 저 새끼가 마치 아이들이 그러니까 막말로 이러는 거죠. 내가 네 자식이냐? 뭐 이런 거예요, 사실은.
이러니 학교가 붕괴되는 거예요. 학교가 어떻게 붕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가만히 봐도 제 주인들이 다 다른데 그럼 걔들 내가 어떻게 함부로 해.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그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담임 선생님한테 개입 안 했잖아요. 제가 대학에 강의 그만뒀던 결정적인 이유는 대학교 1학년 아이가 1학년일 거 2학기 때인가 강의를 했는데 중간고사였어요. 내가 좀 이렇게 중간고사 이렇게 게시하잖아요. 엄마가 왔어요. 답안지 좀 보자고. 근데 그 엄마 뒤에 그 대학생은 아주 당당하게 이제 드디어 해결이 될 것 같다라는 그 느낌 속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끝났구나. 엄마가 대학에 난입하는 순간 대학생들은요, 집회도 못 하고요, 여행도 못 가고요, 연대도 못 하고요, 유대도 못 해요. 아무것도. 엄마들이 왔어요. 만악의 기원이죠, 엄마들. 우리 사회 만악의 기원. 탐욕이죠. 여성분들은 반성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 느낌은 알아요. 내가 배 아파서 난 아이예요. 내 자궁에서 나온 아이인데 그러니 내 거예요. 그러니 아무도 못해. 지켜야 돼. 이런 식이죠. 거의 동물적이죠. 이건 공동체적인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이 부르주아적 가치가 딱 들어와 버리면 완전히 이건 뭐 철옹성이죠. 철옹성. 이렇게 쿨해야죠. 내 몸에서 나갔으니 네 알아서 살아라. 이제 너는 이 사회의 성원인 것이다. 딱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쫓아가요. 죽을 때까지. 대학까지 난입하면 끝난 거예요, 사실은.